작업 중 협착사고로 인한 발목의 절단사고, 생산 공정의 기능공이 현장에 필요한 강판을 절단하는 작업 중 프레스 조작 실수로 팔목이 이제 그림과 같이 이제 끼어들어서 협착됐죠. 그래서 절단되는 장애를 당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장애급여를 수령 후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합의를 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손해배상 산정보험은 어떤 거냐?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저한테 과거에 의뢰가 왔던 사건이거든요. 안산에서 이제 이런 작업을 하다가 끼어가지고 팔이 절단되어가지고 산재 처리를 했는데 근로자가 산재 요양 다 끝나고 이제 장애보장도 다 받고 난 다음에 회사 측 보고 우리 합의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합의금으로 손해배상을 해달라. 회사가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요청이 와서 손해배상을 산정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정하는 방법은 이 사람이 1999년 8월 26일 날 입사를 했어요. 1999년 12월 24일 날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2001년 1월 11일까지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이 언제냐? 99년 12월 25일 날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산재 요양 중에는 퇴직 처리를 하면 안 되지만 뭐 본인이 와서 퇴직 처리해서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제 가끔씩 이제 문의 오는 게, 내가 이제 산재 요양 중에 있는데 회사가 사표를 쓰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치료가 종결되고 난 다음에 한 달 이후에 사직서를 제출하든가 이렇게 받을 수는 있지만은 요양 중에는 사직서를 제출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퇴직시키는 게 아니고 원해서 뭐 합의해서 나 사표를 써도 되겠다 이럴 수도 있죠. 그 합의서를 쓰면서 이럴 경우에 내가 사표를 쓰면은 산재 못 받나? 그런 건 아닙니다. 산재 처리하는 거하고 근로자 신분을 상실하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다. 이거는 뭐냐면 이미 회사의 재직 중에 인정된 거기 때문에 사직서 제출하는 건 아무 관련성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99년 12월 25일 날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384일 동안에 치료를 받고 이제 종결했다. 그러니까 생년월일이 77년 11월 1일생이다. 근데 이 당시 회사의 정년은 60세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정년을 기준으로 해서 55세냐 60세냐 대법원 판례도 이 당시에는 이렇게 했는데 20년도에 대법원 판례가 65세로 최근에는 변경이 됐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냥 60세까지예요. 직종에 따라서 정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노동자 같은 경우 또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 재직원이기 때문에 회사 규정에 의해서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 다 따집니다. 그 다음에 치료 종결 후 정년까지 기간 442개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예를 들면 55세 정년이다 아니면 치료 종료하고 나서 60세까지다. 그러면 그 개월수를 전부 다 이렇게 환산을 합니다. 이게 취업 가능 기간이죠. 그 다음에 장애 등급 뭐 오른쪽 손목이 이렇게 절단됐다 그러면 장애 6급 장애다 이게 예를 들면은 그러면 이제 산재 보험에 의한 장애 등급이 6급 장애다. 노동력 상실률이 70%다. 노동력 상실률이 70%인데 손해배상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해서 노동력 상실률을 산정하는데 산재보험은 뭐냐면 생물학적 관점. 그러니까 내 전체적인 신체가 온전한 상태가 100이라면 그중에 손목 절단 하나 한 게 몇 퍼센트 노동력을 상실하냐. 그런 상실장애에 대해서 이제 장애 등급별로 노동력 상실률을 하는 거에 비해서 맥브라이드 방식은 이제 미사상 손해배상할 때 주로 이제 활용을 합니다. 손목 절단에도 왼손목, 오른손목하고 차등이 있다. 이게 예를 들면 난 주로 오른손잡이에요. 왼손잡이가 아니고 오른손잡이라면 그럼 오른손의 가치가 왼손보다 더 활용성이 있다 보니까 경제활동할 때 더 유용하다 이게요. 이게 이제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 여자냐 남자냐 뭐 젊은 사람이냐 나이가 많은 사람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 평가하는 가중치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별도로 환산합니다. 손해배상할 적에는 이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산정을 해서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지 이렇게 좀 환산을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계산할 적에는 일실소득을 산정할 적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라면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월액을 산출합니다. 산재보험 평균 임금 곱하기 며칠분 뭐 이러죠. 사망재한 경우는 1301분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다. 자동차 경우에도 손해배상 산정할 때 월급 근로자라면 평균임금 산정한 걸 가지고 소득 1획으로 봐가지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걸 절단하고 나서 이제 치료가 다 끝나더라도 그 원래 작업에 내가 복귀해서 똑같은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직무와의 적합성이 없다. 그래서 손목 절단하는데 다시 생산활동에서 이걸 못한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또 직업 전환의 가능성. 경비실에 앉아가지고 뭐 수의 역할을 하는 거는 뭐 손목 절단했다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냐 뭐 이럴 수 있어서 재취업을 만약에 시켜준다든가 그러면 손해배상액에서 조금 감액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은 직업 전환의 용이성 뭐 이런 경우를 고려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이제 적합성도 판단해야 되고 가족관계가 이제 조부모, 부모를 모시고 있다든가
동생이라든가 부양가족이 있다든가 이런 것도 손해배상을 계산할 때에 산정 범위에 포함시켜서 손해의 범위를 증액을 시킨다든가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